세상에서 가장 똑똑한데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이게 바로 요즘 AI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AI의 이 심각한 건망증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바로 시각적 해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AI가 복잡한 계산이나 코딩은 촉촉 해내면서 바로 직전에 나눈 대화는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꼭 뭐랄까? 엄청 똑똑한데 건망증이 심한 치구 같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똑똑한 건망증 뒤에는 아주 명확한 기술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주범이 뭐냐? 바로 컨텍스트 창이라는 겁니다. 이걸 AI의 단기 기억, 그러니까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작업대가 크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면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서 옛날 정보는 작업대 밖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AI가 자꾸 맥락을 놓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들도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기억 방식들은 왜 자꾸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그 비효율의 원인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존 해법들이 나와 있죠.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A처럼 그냥 과거 대화 기록을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B처럼 이걸 텍스트로 요약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A는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끌고 오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B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엄청 중요한 단서랑 그냥 하는 사소한 단어가 똑같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문제를 균일 정보 밀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밀도가 똑같다는 거죠. 텍스트 기반의 메모리에서는요, 하지만이나 그리고 같은 진짜 별거 아닌 단어랑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단어랑 똑같이 메모리에 한 자리를 차지해요. 비유하자면 엄청 비싼 강남 땅에다가 잡동사니 쌓아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I의 소중한 기억 공간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완전히 발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AI의 기억을요, 그냥 길게 한 줄로 늘어선 텍스트, 이 1차원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넓게 펼쳐진 2차원의 캔버스, 즉 그림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 논문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록을 토큰 스트림이 아닌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AI가 기억을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본다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를 아예 이미지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까 그 문제의 반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적응형 정보 밀도라는 비밀 무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랑 똑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큰 제목으로 뽑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덜 중요한 건 작은 글씨로 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한정된 메모리를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방식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텍스트 메모리는 모든 단어가 똑같은 값을 치러요. 좋든 싫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오른쪽의 시각적 메모리, 즉 메모시아를 보세요. 시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매길 수 있으니까 훨씬 유연하고 똑똑하게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각적 메모리라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한 기술, 그 이름이 바로 메모COR입니다. 그럼 이 메모COR,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딱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초안 작성 단계입니다. AI가 마치 리포트를 쓰듯이 대화 내용을 요약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제목으로 만들거나 굵은 글씨로 쫙 강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중요도를 판단해서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 읽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텍스트를 딱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AI는 이 이미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쓰고, 보고. 간단하죠?
이 그림이 바로 그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는 건데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왼쪽 A 영역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AI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건 크게, 덜 중요한 건 작게 해서 텍스트 초안을 만들죠. 그리고 이 초안이 이미지로 변환되면 오른쪽 B 영역에서 AI가 이 이미지를 읽는 게 아니라 보고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초안을 만들고 이미지로 읽는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근데 말이죠,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특히 메모리 공간이 정말 부족한 아주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이 시각적 메모리가 정말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결과를 보시죠.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메모리 예산, 즉 쓸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줄어들수록 기존의 텍스트 기반 방식들은 정확도가 그냥 곤두박질을 칩니다. 폭락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메모시아를 보세요. 정확도가 훨씬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압박 상황에서 훨씬 더 강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배. 아주 극한의 메모리 압박 상황에서요, 메모CR은 기존 방식보다 무려 8배나 적은 메모리, 그러니까 토큰을 쓰고도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효율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죠. 아,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 주네요. 자, 똑같은 질문에 16토큰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메모리로 답을 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첫 번째, 왼쪽의 텍스트 기반 에이전트, 정답이 담긴 부분이 메모리 부족으로 그냥 잘려나가서 실패합니다. 아웃이죠. 두 번째, 가운데 에이전트, 시각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레이아웃 없이 그냥 우겨 넣으니까 글자가 깨알 같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실패. 하지만 마지막 오른쪽의 맴 OCR을 보세요. 핵심 정보인 진 맥클렐런이라는 이름을 아주 큰 글씨로 딱 강조해놨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작아져도 정확하게 정답을 읽어내고 미션에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시각적 강조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기술 발전이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AI 기억력이 좀 좋아졌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AI 비서가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의 맥락을 전부 기억해요. 그러면 AI는 더 이상 단기적인 명령이나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고민하는 진짜 협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몇 주에 걸친 복잡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AI랑 같이 진행하고 수백 페이지짜리 논문이나 보고서를 던져주면 핵심만 싹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지적인 노동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AI 발전의 가장 큰 기술적 그리고 비용적인 장벽 하나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정말 혁신적인 돌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 모든 약속, 스쳐 지나갔던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과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상상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